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인데요. 오는 10월 말쯤 개최돼 울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그동안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로 구분돼 개최해오다가 지난 2022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과 강원도에 이어 울산이 네 번째 주자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울산 행사에서는 15개 범정부 부처와 33개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함께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울산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 통합 30주년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선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가 30년이 됐는데요. 우리 울산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런 기회에 우리 울산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2025 지방시대 엑스포는 다양한 국내의 대규모 행사에 성공 개최 경험이 있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주 무대로 정해졌습니다. 행사 개최 시기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과 10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고려해 10월 29일을 전후해 3일간 열기로 잠정 확정한 상태입니다. 엑스포의 주요 행사는 개막식과 전시회, 정책회의, 그리고 17개 시도관, 특별관 등 400개 이상 전시 공간이 설치 운영됩니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울산의 지방자치 발전사를 담은 울산시대 특별관을 비롯해 울산, 경주, 포항을 아우르는 해우름동맹 특별관과 산업수다 울산의 위상과 잠재력을 홍보하는 지역산업 전시관, 그리고 다양한 컨퍼런스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 개최를 통해 울산시는 울산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엑스포 방문객을 통한 생산 유발효가 61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가 267억 원, 그리고 전시 컨벤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유치함에 따라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사지원 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운영위원회는 어제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를 열고 남구갑 김상욱 당협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는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김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와 탈당 요구에 서명했지만 김 의원의 불참으로 사퇴 요구안은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이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 때 남구갑에서 김 의원과 겨뤘던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으로 선임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울산 자유우파 시민연대 소속 회원 등 보수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 중인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의 청렴과 헌신, 용기, 애국심이야말로 지금의 국가위기 상황의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21대 대통령으로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돼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건강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울산시를 위해 채택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의 울산의료의 완전한 환원과 함께 울산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울산캠퍼스 유치와 울산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설립,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그리고 국가산단 환경보건연구소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교통사고 부상자 3,748명 가운데 27.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사망자 36명 중 7명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을 때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택시와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울산시 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울산 지역 전 교직원에게 시국선언 동참 요청 메일을 발송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 대해 울산 중부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부서는 단체 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다른 교원단체에서도 전체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프로그램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울산 산재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이 어제 오후 울산대공원 동문 위령탑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산재희생자 위령탑은 지난 2023년 울산 노사민정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돼 건립이 추진됐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건립하게 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위령탑 제막식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과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기간에 갖게 돼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어제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64,100여 호에 대해 가격 산정과 부동산원 검증, 이의 신청, 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로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호감을 산 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만들어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 중에는 여성은 물론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과 웃으며 영상통화를 합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집에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청각장애인인 남성과 통화한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딥페이크한 범죄 조직원입니다. 여성은 이 남성과 한 달가량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산 뒤 투자를 명목으로 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식의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만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 12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 명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억 8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반인 사진으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10일치 분량의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명 투자 전문가를 만들어 지인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왔고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키가 얼마고 친구는 누구고 아파트에 얼마짜리 살고 차는 얼마짜리 타고 있고 1일차는 보시면 뭐 간단한 대화만 할 것, 인사 정도만 할 것, 이 사람하고 몇 시에 통화 어떤 대화 내용 뭐 이렇게 다 적어놓고 심지어 실제로 있는 투자 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사이트가 정확하게 회사가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위키나 그런 데 보면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들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팀과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특수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화력팀에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채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세탁 후 코인 등으로 현금화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와 해외 조직을 두고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를 벌인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총책 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와 해외 조직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SNS 등으로 호감을 표시하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온 고부가 K관광상품 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울산, 부산, 광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울산특화 진행사업 중 하나로 울산과 부산, 경남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관광명소 발굴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 보고회에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고부가 K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4개년 로드맵과 주제별 관광상품 개발 전략, 그리고 시범운영 코스 등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남구 서남호수공원에서 소방과 드론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드론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공모과제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과제로 내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초기 개발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산악 지역에서의 구조 대상자 인명 구조와 수색 과정을 중심으로 시연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화재와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와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 디자인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5월부터 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안전 디자인 기본 지침은 글꼴과 색채, 그림 문자 등 시각 요소를 연령이나 장애, 언어 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고령자와 색약자,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기본 지침을 현재 수립 중인 2030 울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 지침으로 반영하고 5월부터는 구군과 유관기관에도 배포해 안전디자인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임직원들이 모금한 산불 피해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현대차 임직원 15,000여 명이 모은 3억 1,600만 원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울주군 온양읍과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1,500명의 소방대원들을 위해 간식과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부터 2달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주전 해안길 투어를 운영합니다. 참여자는 주전 보미탕 피크닉장에서 노랑바위 인근까지 약 3km 구간의 5개 인증 지점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은 뒤 스탬프 투어 앱에서 기념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울산 남구보건소가 어제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우수 마을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서생배를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만드는 주식회사 간절곶 백꽃마을이 이름을 올렸고 7천여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으로 신제품 개발과 인테리어 등 사업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